혹시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고요? 이 모든 고민 단 10분만 투자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70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쉬쉬하는 전립선 건강의 비밀을 오늘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도 혹시 화장실을 2번 이상 다녀오셨나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서 있으면 방울방울 떨어지기만 하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발기 없이 조용해서 깜짝 놀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저 무시하고 지나치곤 합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에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5세 할아버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3번씩 가다가 새벽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 가까이 들고 재활까지 2달 넘게 걸리셨죠. 그저 시원하지 않던 소변, 찔끔거리는 불편함이 수백만 원의 병원비로 이어진 겁니다. 또 다른 70대 할아버님은 속옷이 늘 젖어 있어서 외출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래 다니시던 경로당도 끊으셨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낮에는 기분이 가라앉고 밤에는 잠을 설치니 건강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그 문제. 아침 발기가 없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건 단순히 남성 호르몬 저하 때문이 아닙니다. 몸속 순환과 전립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 이제는 아예 시도조차 어렵다는 한탄만 늘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수많은 60대 이상 남성들이 겪는 현실이죠. 노년기 전립선 문제는 이렇게 시작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나중에는 사회생활과 부부관계까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문제를 방치하면 평생 약을 먹거나 수술까지 가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전립선 수술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고 회복 기간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기력은 더 떨어지고 삶의 의욕은 바닥이 되죠. 이건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중요한 신호인 거죠. 하지만 이걸 단순히 나이 탓,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단 5분만 투자하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이런 변화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 정액이 쌓이면 전립선이 폭발하는 걸까요? 전립선은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정액은 만들어지면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흐름의 끝점이죠. 그런데 그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전립선은 시한폭탄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전립선 내에 정체되면 그 안에서 찌꺼기처럼 고이고 염증, 부종, 압박을 유발합니다. 결국 전립선은 비대해지고 그 압박으로 인해 소변길까지 눌려버리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 사실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건 미국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액을 규칙적으로 배출한 중장년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전립선 관련 질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배출 습관을 가진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분석도 발표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정액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작은 불편함의 원인이자 통증의 시작이며 심지어 자존감 붕괴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정액을 꼭 배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배우자가 없거나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기도 전에 이 나이에 무슨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지 뭘 하시며 그냥 포기부터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전립선을 늙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전립선은 아주 정직한 기관입니다. 배출하지 않으면 부풀고 막히면 신호를 보내죠. 그것이 소변 문제이고 발기력 저하이며 나아가 남자로서의 자신감까지 잃게 만드는 출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위라도 하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위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전립선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듯이 우리 몸 아래쪽의 전립선이라는 기관도 적절한 자극과 배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미국 비뇨과학회를 포함한 의학계의 다수 연구에서 정기적인 자위가 전립선 기능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 세계 수많은 의학기관들이 이것을 건강관리 루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제 그런 나이 아니다. 하면서 쌓이는 건 정액 그리고 전립선의 염증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정액은 저장용이 아닙니다. 흐르도록 설계된 물질입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염증이 시작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3세에 처음으로 자위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에이, 그런 짓을 내 나이에 왜 해?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죠. 제가 운동이라 생각하고 일주일에 2번 10분 정도만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약보다 세네요.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안 무섭습니다. 아침에 예전처럼 딱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관계가 어렵든 상관없습니다. 전립선 건강법의 첫 시작은 그저 나 스스로를 위해 자극하고 흐르게 해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꺼리기만 했던 것을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루틴으로 바꿔야 합니다. 곧 더 놀라운 비법이 나옵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세요. 이제는 전립선 건강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낯설고 어색해도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면 이 영상을 구독한 자신에게 정말 고마워질 겁니다. 이것은 제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먼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샤워 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하고 근육도 이완되어 있어 전립선까지 자극이 잘 전달됩니다. 그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혼자 있는 욕실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세요. 혹은 침실에서 편안한 상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한 환경입니다.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반쯤 기대어 앉은 자세가 가장 무난합니다. 목욕 의자에 앉아 샤워 후 바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무조건 중요한 건 힘이 들어가지 않는 편한 자세입니다. 다음은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대충 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준비 운동처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성기 전체를 천천히 감싸주고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최소 10분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성기뿐만 아니라 뿌리와 해음부까지 자극하세요. 전립선은 성기 끝이 아니라 성기 뿌리 쪽 아래 해음부 쪽에 있습니다. 성기 아래 고환과 항문 사이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함께 자극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립선에 더 효과적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정액이 나오기 직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은 케겔 운동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전립선과 관련된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두세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윤활제는 꼭 사용하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자극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향 윤활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세요. 단, 로션이나 비누는 피해야 합니다. 자극이 강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에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운동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단 2주만 해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소변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아침에 깜짝 놀랄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립선 건강 루틴입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립선 건강법, 그 효과는 단지 소변이 시원해지고 아침에 발기가 돌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몸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정액은 단순히 생식에만 관여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정액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혈관, 신경, 호르몬을 자극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배출은 그 자체로 몸 전체의 순환이라는 시동을 거는 행위입니다. 마치 강물이 오랫동안 흐르지 않으면 썩고 탁해지듯 우리 몸 안의 순환도 정체되면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전에 사시는 76세 이 박사님은 10년 넘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건강법을 시작하고 2개월 후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허리 통증이 훨씬 덜하고요. 하루가 덜 피곤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심장이 젊어집니다. 정액 배출은 단순히 배출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아주 강력한 자극입니다. 전립선이 자극되면 골반 주변 혈류가 빨라지고 이것은 심장이 더 효과적으로 온몸에 혈액을 돌리도록 돕습니다. 마치 굳어있던 회로에 전기가 흐르듯 몸 전체가 다시 깨어나는 거죠.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전립선 주변 혈류 개선은 하체 부종과 같은 노화 증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18%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에서 더 강력하게 혈액이 순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모든 세포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조직과 기관도 더 건강해지고 이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액이 배출될 때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우울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호르몬들이죠. 이른바 기분 전환 효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정액 배출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최대 22%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 문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전에 일어날 때의 상쾌함,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는 인내심.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정액이 체내에 정체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배출되면 몸 안의 림프 순환도 훨씬 원활해지고 염증 물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면역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정액 배출은 백혈구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넷째, 잠이 달라집니다.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덜 가니까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이것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뇌 기능까지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인의학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전립선 자극이 노인들의 수면 패턴을 개선시키고 깊은 잠의 비율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와 엉덩이 아래쪽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정액 배출은 항문, 회음부, 골반저 근육을 자연스럽게 수축시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실금, 허리 통증, 하체 순환 문제에 직접적인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골반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이는 다시 전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립선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뇌가, 허리가 젊어지는 습관인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법은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액 배출이라는 이 작은 행위가 전신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죠? 이것은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간단한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겁니다. 뭐 안 한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안 하고 말았던 분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겪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소변만 좀 시원하게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자꾸 피가 섞이고 소변 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검사 결과는 전립선암이었습니다.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전립선 암덩어리가 방광을 누르고 있었고 그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하다 수술대 위에 누워서야 후회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여러분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것은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병원 진료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내 손끝으로 내 몸의 흐름을 다시 살리는 일, 그게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껐을 때 그래, 나중에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평생 안 하실 겁니다. 나중이란 없습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실천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내 이야기 같았다면 오늘 밤 10분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다른데? 그 순간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나도 실천해 봤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걸 누르고 얻을 수 있는 건강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